말하는 뉘앙스가 왜 그래 살아? 아니 왜 머리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그게 왜 한국에 살지 말고 독일에서 마지막 여생을 하자.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유 욕심 베이스에서 온 이기적 행동, 이기적이 자기 소유에 있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브라이튼 코의 유튜버 시작한 지 4개월 됐고요. 일단 지금 너무 초췌해서 이렇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뭐 구독자 20명이지만 그래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지금 독일이고요. 집에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조금 약간 많이 허접한 지금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올 컨텐츠는 제가 한국을 떠난 이유, 즉 이민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나이가 40이 됐는데 아직 40은 아니에요. 82년생이니까 독일에서는 38, 한국에서는 39. 뭐 제 친구들은 이제 40,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절반? 80까지 봤을 때 절반은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뭐 중간에 유학을 갔다 오긴 했지만 이제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 살지 말고 독일에서 마지막 여생을 하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 삶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사는지, 인생을 사실 뭐 그렇게 희망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약간 좀 삶을 그냥 살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직장도 딱히 못 잡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그냥 좀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 컨텐츠가 이번 생은 망했답니다. 망했다라는 뭐 어떻게 망했는지는 과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오늘 컨텐츠는 말이 저는 항상 인트로가 길어요. 일단 오늘 컨텐츠는 제가 한국을 떠난 이유, 이 컨텐츠도 두 가지로 뽑아낼 것 같아요. 디스가 아마 많을 거예요. 아마 디스 쪽이 재밌지 않을까. 뭐 파트 2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관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른 관점이 생긴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은 좀 디테일할 수도 있고 조금은 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시면 좀 공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생 망했습니다. 망한 사람이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 얘기를 갖고 트집 잡지 마십시오. 뭐 네가 그딴 식으로 살았으니까. 맞아요. 제가 그딴 식으로 살았으니까 한국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저딴 놈이 저런 식으로 사니까 저런 말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얘기가 들어보니 약간은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디스인데 사실 지금 시기는 지금 이제 코로나를 제때 정확한 선진 매너의 의료로 전 세계에다가 이제 막 싸발랐죠. 한국이 거의 뭐 지금 뭐 위상이 하늘을 찌르고요. 외국 나와 있는 한국인들은 이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떡상한 한국의 이미지에 맞춰서 집에서 독립운동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만큼 지금 한국을 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지금 시점에서, 저도 독일에 살고 있으니 한국이 사실 저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더 갈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떠나온 지 지금 2개월 만에 시시시 한국이 좋다고 하니 한번 가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이 떡상한 이 시기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 모든 미국과 영국과 유럽과 모든 데를 다 기대기 존나 바르고 있는 이 시국에, 한국이 지금 유토피아가 된 이 시국에 한국을 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한국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 관심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섭을 하는 것이
어떤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나 보더라고요. 한국은 다양성은 이제 이미 흥성대원군 때부터 싹을 잘라 나가서 그런지 일도 없어요. 다양성은 일단은 남의 관심이 있다는 거는 자기의 삶을 비교한다기보다는 자기 삶의 잣대, 자기 가치관의 잣대에 그러니까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을 많이 하는 거죠. 자기가 결혼을 해야겠다고 해서 결혼을 하면서 살면서 왜 남의 결혼식에 남의 결혼을 안 하는 것에 궁금해하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뉘앙스가 왜 그래 살아? 라는 되게 기분 나쁜 어조가 있어요. 또 반대로 동성애도 솔직히 핫한 이슈잖아요. 사실 동성애는 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에 있는 부분의 종교인들은 특히 이 부분은 어떤 생태계의 원리, 어떤 자연 생리,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신의 어떤 섭리를 어긴다는 어떤 이유로 그들을 되게 배척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뭐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대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독일이나 유럽 국가나 뭐 서양 국가들은 뭐 신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그들은 관심이 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물론 그 나라마다 다 다르게 대처를 해요. 뭐 합법인 경우도 있고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유독히 심하게 대응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찬성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한국은 다른 사람의 문화,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관심이 많다는 거에서 제가 빡친 게 아닙니다.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간섭한다는 거죠. 그리고 딱히 자기가 솔직히 저는 간섭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자기가 발 벗고 발 벗고 발 닦고 진짜 도와줄 게 아니라면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니, 엄마랑 다니면은 우리 엄마가 막 외국인이냐고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엄마 욕 같은 거, 저 엄마 미쳤냐고. 왜 애를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목욕탕 갈 때도 좀 그렇긴 그렇고. 목욕탕 가면 뭐라 그러는데? 사람들 막 훑으면 막 찌찌거리기도 하고. 엄마 욕을 계속하죠. 그렇게 까는 거 왜? 네, 안녕하세요가 제가 제일 즐겨보는 프로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사랑과 전쟁보다도 더욱 재밌습니다. 여기 나왔던 저 솔직히 저걸 캡처해서 보내드린 이유는 저 머리 빨간색이 왜 궁금한 걸까요? 아니 왜 머리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그게 왜 사람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나오게끔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뭐 저도 사람 구경하는 건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떤 판단 기준? 저는 몇 점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게 좀 활성화돼 있나? 점수 매기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제가 잘하나 못하나, 얘가 잘하나 못하나, 어떤 잣대와 기준점을 가지고 페이퍼에다가 제 가치를 점수를 매기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죠? 이게 놔두라고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쟤한테 피해 준 거 없잖아요. 또 이쁘기만 한데 제가 그 사람 편들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엄마 욕까지 왜 해 그냥. 이거는 사실 제가 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왜 제가 한국을 못 견뎌 나왔냐, 이런 부류가 너무 많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답답하다기보다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떤 정의 실현, 뭐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어떤 사회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 빡쳐 그냥. 또 영상 하나 보시죠. 초은이 또래 애하고 초은이하고 잘 놀고 있었는데 걔 아빠가 오더니 초은이 눈을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막 까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니 자기 애를 안고 어디 눈 좀 봐보자고, 빨개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아니 그게 눈병인 줄 알고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전염되는가. 아니 그러면 처음에 막 가만히 있었어요? 노트북 부실 뻔했어요 진짜.
아니 저 아저씨의 애를 이렇게 눈을 까보 씨 갑자기 또 겁나 빡치네. 예. 그 아저씨 하나를 놓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게끔 하는 어떤 생태계, 환경 요인이 무엇일까가 되게 궁금하다는 거니까. 문화 자체가 남에 대해서 간섭하고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솔직히 그런 다져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몸에 손을 대는 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애지만 자기 어떤 욕구?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싶은 욕구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 다가가서 아이에게 몸을 댄다는 거, 문제 본다는 거. 아이를 만질 수 있는, 남의 아이를 만진다는 거는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나 좋은 의도로서 그것도 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귀엽다라고 이렇게 좋은 의도라도 이렇게 어떤 생명체, 남의 소유물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와 상관없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손을 댄다는 거는 되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는 곳이에요. 어른 공경하자 그리고 야야 인사해 어른이시잖아. 그 어른한테 무조건 되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지금 얘기 또 약간 좀 샜는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다는 게 여기서 한 가지 또 조금은 뒤틀어서 생각하자면 그 사람, 그 아이 아빠, 즉 이 눈을 감은 아이 아빠, 이 사람도 자식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지 않을까.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의 친구의 아니면 놀이터에서 만난 새로운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한국 사람이라고만까지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냥 전 세계에서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에게 몰상식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유 욕심 베이스에서 온 이기적 행동, 이기적인 자기 소유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함이 어떠한 사회적 룰보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매너보다,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발동하는 것이 한국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장면이었고요. 사실 이것 또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저희를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저런 이야기를 제가 한국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문화가 조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은 분노가 돼요. 사람마다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충격들이 내상이 다르잖아요. 충격들이 심한 사람도 있고 안 심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 가정사랑 이런 거 다 그렇게 가정사가 이상하신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저라는 아이덴티티가 사람 자체가 그것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상식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더 중요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이라는 것은 가치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인들이 자기가 종교를 가졌지만 상식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책임이에요. 자기 종교가 아무리 뛰어나고 자기의 어떤 가치, 자기는 이것을 꼭 해야 되고 자기 자식을 이걸 지켜야 되고 자기는 자기 가치 속에서는 돈을 꼭 벌어야 되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가치보다 더 위에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상식적인 룰이 사회적으로 우선시 되었어야만이 그 나머지 가치를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각자의 가치가 너무나 확고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각자가 가진 가치도 부딪히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봐요. 제가 약간 그래서 한국에 못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보시는 분도 있을 거야. 쟤는 적응하기 힘들겠네.